반갑습니다. 아, 아우라요? 가습기를 뒀더니 이제 요거 약간 아우라가 나오네요. 아, 네, 코에는 코피입니다. 제가 원래 좀 잘 나가지고요. 요즘 건조하니까 더 잘 나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슬슬 얘기를 해볼까요? 그거 코를 도끼로 찍어서 나쁜 피를 빼내야 됨. 그 뭐 한 1500년대 그 유럽에서 오셨나요? 아, 이제 약간 조명도 반짝거리고 그 연기 올라오니까 그 대맛바 하는 것 같다고요? 원래도 있었거든요. 마이크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그런데 이게 스모그가 있으니까 빛이 반사돼가지고 이제 잘 보이네요. 한마바퀴는 그냥 코피 나면 코 풀던데 그건 무슨 메커니즘이야? 어쩌다 보니까 아다리가 진짜 기가 막히죠. 메리 크리스마스 후에 일주일 뒤에 딱 방송하니까 해피 뉴 이어야.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딱 일주일 차이라는 거를 평생 의식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더라고. 그러게 둘 다 공교롭게 목요일이라서 좀 약간 기념하는 느낌으로 방송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요. 벌써부터 이제 좀 많은 것들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일단 지금 사업자 관련해가지고 좀 정리할 것들이 많아서 그거 교통 정리하느라 좀 바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새해라서 1월 1일 휴일이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더 밀리고 있고, 심지어 이거 하루 지나고 나면은 그 금요일인데 그 다음에 또 주말이잖아. 이거 이제 내일 당장 처리가 안 되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소리지. 그리고 이제 1월 10일 공간 오픈해야 되는데 빔 프로젝터 업체 쪽에서도 휴일이라 그런가 지금 연락을 안 받아. 여기서도 이제 좀 복잡하고, 그리고 전세금 반환도 이제 지금 계약금은 돌려받았는데 네, 지금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대략 난감하고, 스마트 스토어 등록하고 사이트 제작해서 참가권 팔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자금이 여유롭지가 않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조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네, 그러게요. 진짜 약간 어른들의 싸움에 들어서고 있죠. 근데 이제야 좀 내가 뭔가 사업이란 걸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아. 개인 방송도 어쨌든 간에 뭐 개인 사업이라고 하면은 사업이라 할 수 있겠지만 난 솔직히 이거를 사업이라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냥 솔직히 놀면서 일했지. 회사랑 이제 좀 별개의 일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뭔가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 저번에 이제 뭐 이것저것 좀 물어봤었는데도 사실 좀 시원찮았고, 그냥 광고 물어다 주는 거나 받아먹고 좀 그래야지. 저기에 세모까지 하면 진짜 헬게이트. 그래서 일단 세모도 좀 최대한 단순화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개인 사업자인가요? 법인인가요? 개인 사업자죠. 내가 법인까지 만들 그 깜냥은 아니고 아직. 내가 지금 그거를 법인으로 냈을 때의 장점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나마 이제 2026년에 새로 이것저것 하는 것 중에서 빠르게 좀 교통 정리가 된 거는 오히려 이 채널 머무르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편집본이 하나가 올라갔죠. 사실 이제 인건비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방향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래저래 고민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방향성이 잡혀서 저런 느낌으로 쭉 올라갈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머무르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유아람 채널의 서브 느낌이 강했고 이제 잡다람이었죠 그때는. 그런데 이제 유아람 채널의 서브 채널로 가는 게 싫어가지고 상담 컨텐츠라든가 뭐 그쪽으로 갔었는데 저는 그거 재밌게 하기는 했는데 많은 분들한테 좀 보편적인 호감을 얻지는 못했어요. 이제 영상당 조회수 1000회 나오면은 이제 잘 나온 수준이었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일 터지고 공백기를 가지고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는 머무르다로 이름 바꾸고 또 이것저것 해볼라 그랬었는데 약간 반응도 좀 애매하기도 했었고 그거를 내가 매일같이 생산해내는 게 좀 어려웠어. 사실 그게 더 컸지. 그래서 이제 대략 난감한 상황이었었는데 여러분이랑 이제 계속 떠들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결이 잡힌 것 같아요.
그냥 딱 이 머무르다 감성 그냥 쓱 와가지고 인생 얘기하고 저 뭐 사는 얘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일상적인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거.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는 아 그래도 내 팬들이 이제 롤 팬들이 그 기본 바탕이니까 롤 얘기도 조금씩 섞어가면서 하긴 해야겠지 했다가 롤에선 좀 벗어나고 싶고 그래도 조회수가 되는 얘기를 하고 싶다 생각하니까 좀 더 자극적인 얘기도 했다가 근데 결국 돌고 돌아가지고 그냥 가장 나다운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게 어쨌든 간에 지속성을 가지고 진실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의 통일된 색깔로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편집본이 하나가 올라갔고 일단 지금까지 올렸던 것들은 편집본이 아주 천천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 이상 올라가긴 할 거예요. 요일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맞아 여기는 또 여기들의 유아람이 남기고 싶은 거니까 잡다람 시절에 좀 가장 헤맸던 게 그거였어요. 분명히 내 이야기를 하겠다고 판 채널이었는데 결국에 또 조회수를 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물론 어쨌든 간에 이제 이걸로 먹고 살려고 하는 입장에서 상업성을 아예 신경 안 쓸 수는 없지. 그런데 이 정도의 차이 그리고 균형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사실 지금 이제 내가 얘기하는 저런 것들도 뭐 굳이 말한다고 하면 셀링 포인트들은 있지. 뭐 스물업 친구의 장례를 치르다 뭐 평범한 제목은 아니잖아. 근데 훨씬 리얼하죠. 그런 매력이 있으니 유아람 채널이랑 구분돼서 더 좋아요. 예. 그리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에 그냥 영상 올리면서 대충 짐작했어요. 영상 올리면서 구독자가 떨어지겠구나. 왜냐면은 원래 지금 구독하고 있던 그 3,500명이 이런 얘기 들으려고 구독했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 한창 이제 막 롤 얘기하고 그럴 때 이제 구독했다가 그 까먹은 사람들이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 3,500명이라는 숫자가 되게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내가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고 저걸로 쭉 보여주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또 취소할 사람들은 취소할 거고 그리고 그 대신 이제 더 순도 높은 이제 머무르다에 맞는 시청자들이 남겠지.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편집해주는 친구가 저랑 다르게 좀 어떤 딥하다, 라이트하다의 개념에서는 저보다 훨씬 라이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그 지하 끝까지 들어가려 그러면은 편집 과정에서 한 번씩 커트해주는데 그게 제법 괜찮은 것 같더라고. 사실 저거 이제 장례식 얘기 이후에 그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했었던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나 죽으면 누가 울어줄까 약간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런데 형 이거 연달아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좀 너무 채널이 다크해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다크한 거 좀 덜어내고 이거 다음에 올리자. 다른 거 먼저 올리고 했었는데 확실히 이래가지고 주변에 자기랑 성향이 좀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다. 얼마 전에 그 철학 모임을 나갔었는데요. 거기 주제가 결이 맞는 사람이었어요. 유아람 전문 분야죠. 딱 저거 소재 보자마자 얘기할 거리가 좀 많겠다. 안 그래도 이제 그날 심심했는데 딱 모임이 있었고 마침 위치도 저기 관악 쪽이어서 뭐 신도림에서 관악이면 가깝지. 일단 제가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리가 관악, 영등포, 마포 요 정도예요. 강선은 생각보다 좀 심리적으로는 멀어. 그 가짜 2호선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내 나와바리라고 하면은 이제 뭐 구로, 영등포, 마포, 관악 한 요 정도 지역이거든요. 약간 중동 남부 서울이 이제 왕이지. 근데 저거 보자마자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 왜냐면은 결이 맞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통은 자기랑 결이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저기 가가지고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었던 부분은 꼭 결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나요?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몇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이제 먼저 생각나는 부분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나이 먹으면서 불편한 사람 굳이 안 만나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같이 있을 때 편한 사람이랑 있는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비슷한 사람끼리 있는 게 더 좋다라는 그런 말들 이제 정말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좋은 걸까? 요즘은 요게 좀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말은 뭐냐면요, 자기 성향이 점점 강화가 된다는 소리거든. 그거는 이제 자기가 자신의 강점을 마음 놓고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고 했을 때 어떤 보편적인 평균값에서는 점점 멀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인터넷의 피해죠. 왜냐면 현실에선 만나기 어려운 그런 동지들을 온라인상에서는 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집결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표준이고 정의인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게 과연 바람직하느냐? 물론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되게 웃기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당신도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 당신처럼 이제 진지하고 또 깊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에 너도 비슷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거 아니냐? 맞죠? 그래, 분명히 힘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경각심은 항상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맞아, 알고리즘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 저희 아버지도 이제 가끔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유튜브라는 게 너무 무섭다. 이게 한번 이제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걸 보여주면은 거기서 점점 더 센 걸 보여줘서 결국에 극우든 극좌로든 가게 된다. 그래서 나는 알고리즘이 무섭다. 약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는 그런 거, 알고리즘을 좀 의식적으로 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기는 하지만, 이게 뭐 어쨌든 간에 그 큐레이팅과 알고리즘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거대한 관성을 우리가 완전히 거부하면서 살 수 있느냐?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야.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특히나 뭐 저는 알고리즘의 그런 확증 편향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막 보다가 썸네일 어그로 끌려가지고 한번 저기 뭐 티눈 뽑는 영상 클릭했다 하면은 이제 이 알고리즘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너 티눈 보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 그럼 우리가 비슷한 거 좀 많이 보여줄게 하면서 이제 부악 떠먹여 주잖아. 그게 이제 우리한테 잘 안 맞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알고리즘의 확증 편향이 거부감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그 자각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익숙해서 못 느끼고 있는 거라면, 그런 분야라면 그냥 끓는 물이 개구리처럼 계속 물이 올라가는데 그거 못 느끼고 있다가 뜨끈하다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시청 기록이랑 구독 가끔 정리하게 되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시청 기록 그 업데이트 막아놨고요. 제가 좋아요로만 이제 알고리즘이 관리가 되게. 그리고 검색 기록도 게임 관련한 것들은 검색하고 다시 지워요. 아니면은 구글로 검색하던가, 유튜브로 볼 거라도 구글로 검색해서 들어가던가 그래요. 방장이 티눈 얘기해서 이방 사람들 알고리즘에 티눈 나온다 이제. 질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로는 뭐 그거랑 좀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아니라면 아닌 거겠지만, 편한 사람들끼리 있는 게 그냥 이제 어떤 성향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제 시너지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그게 최선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는 되게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어요. 왜냐면 나는 고삐리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았고, 그래가지고 내 주변에는 하나같이 미친놈들이었어. 다들 꿈이나 목표가 너무나도 명확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한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꽂혀 있으면은 무조건 그거를 해야 되는 사람들만 내 주변에 널리고 널리게 있었어요. 그래서 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런데 그래가지고 돌아봤을 때 내가 그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느냐? 그렇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아닌 것 같은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좀 많이 느껴져요. 그래, 이제 진짜 그 아주 단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거지. 호날두 11명으로 팀 꾸리면은 그게 과연 우승팀이겠느냐? 진짜 딱 그거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어떤 뭐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아니면 집단의 이야기든
진짜 똑같은 성향 11명 모아놓는다고 해서, 또는 뭐 여러 명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게 과연 최선의 시너지인가? 그게 과연 가장 행복한 길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 호날두는 한 명이어도 우승을 못하는데, 네. 아마 페이커 5명도 그 우승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엔 좀 다를 것 같아. 오타니 9명이면 우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 또 이제 그런 그 상호작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양보에 있어서 특출난 강점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기량이 뛰어나면서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우리는 메시가 아니고, 우리는 오타니가 아니고, 우리는 페이커가 아니거든. 정말 그렇게 선택받은 그 소수더라도 모아놓는다고 했을 때 무조건 우승할 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마당에, 하물며 이제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네들은 또 어떻겠어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라인 CK 같기도, 롤류법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지. 그래요. 당연히 이제 사고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한 몸처럼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큰 결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랑 별개로, 맞아요, 단점이 비슷하다라는 것도 절대 무시는 못한다라는 거. 이게 결이 다른 사람들을 곁에 두면은 참 좋은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사랑으로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 뭐 인생의 목표가 같은 사람, 추구하는 바가 비슷한 사람, 결이 비슷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둘이 결이 비슷하고 바라보는 게 같더라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때도 많다라는 것을 정말 체감 많이 하는 게 그 예술가 커플입니다. 아니 뭐 원빈, 이나영처럼 뭐 잘만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뭐 있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모범적인 사례라서 이제 좀 많이 얘기가 되는 거고, 정말 그냥 일반적인 예술가들을 많이 알고 지내는 그런 입장으로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예술가 또는 이제 예술가 기질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적지 않은 확률로 정신병 커플입니다. 그래요, 뭐 이제 일반화할 순 없겠지. 이효리, 이상순 커플처럼 이제 부부처럼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맞아요, 기본적으로 예민한 사람들끼리 이제 만났다 보니까, 그리고 적지 않은 확률로 사회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뒤지게 싸워요. 맞아, 그게 엄청 짝짝꿍이 잘 맞아서 싸우는 건 마저도 이제 그 둘의 해소 방식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인 커플이 결혼했을 때 대부분의 엔딩이 어떻게 나는지 아는 사람, 그래, 저것도 비슷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적지 않은 클리셰가 그거잖아요. 아, 내 예술관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저희 편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인 배우자 만난 사람이 더 안정적으로 오래 가요. 당연히 그 일반인 배우자가 온전히 이해는 못해요. 에휴, 그런갑다 하고서 이제 한숨 한번 푹 쉬고, 근데 뭐 우야겠노, 결혼했는데 도장 찍었는데 뭐 그냥 안고 살아야지 하면서 그냥 둥가둥가 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예술가 커플? 이야, 일단 기본 베이스가 자유로운 영혼에다가 자기가 표현해야 되는 거 표현 못하면은 죽고 못 사는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그게 이제 서로 교집합이 100% 겹친다고 하면은 뭐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빗나가도 그거 예술가 눈에는 너무나도 커 보일 텐데, 일반인 배우자는 그냥 또 묻어나고 또 그래도 사회적인 도리나 그런 것들이 우선이니까 그런 거를 참고 산다 치는데, 예술가끼리 그런 걸 서로 참아준다? 난이도가 2배 그 이상이죠. 맞아요. 그래서 연예인들 일반인 그 배우자 만나는 게 그게 우연이 아니야. 물론 예외도 있긴 하지만, 예외가 이제 유명인들끼리 만났다 보니까 우리의 뇌리에 기억 그 아주 잘 남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자기에 대한 어떤 반박을 못 받아들여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너무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거 아니에요? 다 이게 사람 바이 사람이고 사람이 문제지. 그 사람의 인격이 충분히 함양되어 있으면은 충분히 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했잖아. 그래, 자기의 기량이 충분하면서도 이타적으로 플레이를 할 줄 아는 메시가 그 11명이면, 뭐 페이커가 5명이면, 뭐 오타니가 9명이면 그 팀으로도 그냥 우승에 먹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게 99.99%는 안 되니까 오타니가 오타니고 페이커가 페이커고 메시가 메시인 거 아니야. 그냥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보자고. 보편적인 사람들을 생각해보자고. 99.9%의 얘기를 해보자고. 타자가 공 잘 던지나요? 스트라이커가 수비 잘하나요? 골 잘 막나요? 그런 얘기인 거지. 원래 지랄 맞은 사람 옆에는 그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만 남게 됨. 맞아요. 근데 이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결이 비슷하고 잘 맞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치? 근데 뭐 저렇게, 근데 사실 더 멀리 본다고 하면 그것도 있지. 더 넓혀서 경기야 그 사람들이 시너지가 나겠지만 팀 운영, 감독, 코치, 요리, 청소 여기까지 넓히면 이제 진짜 더 답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는 분명히 있어요. 결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 있지. 일단 기본적으로 디폴트 소모값이 적다는 거. 그래서 이제 덜 지친다는 거. 그래서 몸을 놀리기가 더 편하다는 거. 사실 이거는 진짜 단순하게 얘기해가지고 뭐 제가 일단 그 랩을 하는 입장이니까 랩으로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길거리 나가가지고 서울역 한복판에서 랩을 한다 칩시다. 거기서 랩을 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저기 홍대 그 윗잔다리 가가지고 래퍼들 사이퍼하고 있는데 거기 껴서 랩하는 게 편할까요? 또 어디서 이제 더 자기 기량이 나올까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나를 설명하고 납득시키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건 정말 커요. 그리고 저 설명하고 납득시킨다라는 거는 사실 결이 안 맞는 사람들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들을 만나면은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할 때마다 점점 노이로제가 누적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인터넷 방송인 릴카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이 인터넷 방송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야 되는 게 이제 너무 피곤하다. 설명해봐야 어차피 이해 못할 사람들은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특이한 인생을 살수록.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인터넷 방송을 한다라는 걸 해서 아니 뭐 저는 직업에 대해 편견 없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라고 해서 시작하더라도 나는 저녁에 일해야 돼. 라는 거를 상대에게 납득시키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제 주변에서 실제로 좀 많이 봤던 케이스예요. 아니 그냥 좀 휴일 가지고 여행 좀 갔다 오면 안 돼? 우리 저녁에 데이트 좀 하면 안 돼? 나 퇴근하고 돌아와가지고 같이 시간 좀 보내면 안 돼? 주말에 좀 쉬면 안 돼? 요런 식인 거지. 일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럴만하지. 그런데 반대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매 순간 납득시킬 준비를 하려고 5분 대기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피곤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하는 이유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기 공간 운영하고 저녁에 모임 운영하기 시작하다 보면 나도 이제 영락 없이 주말이랑 금요일 저녁은 반납해야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입을 닫게 되는 거야. 아, 왜 저녁에 일해야 돼요? 아니 뭐 그냥 제가 좀 별나서요. 예. 하고서 그냥 대화를 안 하게 돼버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런 독특한 직업일수록 이해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플러스로 요거는 이제 얼마나 다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정상인일수록 별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도 안 해요. 왜? 내가 정상이거든. 내가 표준이거든. 그래서 저런 뭐 인터넷 방송인, 뭐 예술인, 스포츠인 이런 사람들이 일반인들을 만났을 때 보이는 진짜 흔한 유형 중 하나가 뭐냐면 별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제 그런 정상인들한테 맞춰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근데 반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거는 그냥 상대가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또 그렇지도 않아. 정말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진짜 많이 애써주고 신경 써주는 게 보이거든? 그런데 아니야. 너는 저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사회에서 좀 요구하는 것대로 좀 살아야지.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라 그래? 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별난 사람들이 정상인들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예 체감을 못해요. 그치?
일단 기본적으로 너가 틀렸어 라는 게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교화시키려고 합니다. 요거 이제 그 조금 너무 특이한 케이스들로 많이 예시를 들었다 보니까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기독교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요. 뭐 모든 기독교인이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런데 정말 적지 않은 경우는 그렇죠. 처음에는 예배 안 나와도 돼. 뭐 무교도 뭐 너희 선택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언젠가는 교회 같이 나가겠지? 하느님 안 믿으면은 나중에 벌 받는데. 야, 구원 받아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그냥 저분이 지금은 하느님의 품에서 벗어나 있지만 꼭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게 막 열심히 티를 안 내도 보여. 은근히 같이 교회 가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약간 잊을만 하면 자꾸 이제 찌르고 들어오는 거. 야, 그래도 이번에 한번 같이 가볼래? 뭐, 가서 뭐, 하라는 거 아니고, 헌금 안 해도 돼. 그냥 같이 가기만 하자고. 근데 그 결이 뒤에 있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게 당연하거든. 포교가 그냥 기본 베이스니까. 아니, 하느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아니, 데려가야 되잖아. 그건 당연한 거잖아.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가 죄를 짓는 거잖아. 그게 일단 기본 세계관인 거잖아. 그치? 내가 널 구해주는 거거든. 천주교는 좀 결이 다르지. 물론 이제 여러분 제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개신교라는 거 아시죠? 네, 맞아.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그게 맞거든.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아니, 안 가겠다고, 안 믿겠다고. 너가 이제 저기 주말마다 그 교회 나가고 그러는 거 뭐 당연히 이제 주말에 같이 시간 보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이해해. 그런데 자꾸 나를 압박하지 말라고 라는 거지. 요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정상인들이 자기만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저런 식의 태도예요. 당장에 저희 집에서도 1일 1식 하는 거 가지고도 뭐 새끼 먹어야 된다느니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주 뼈저린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